웬일로 전화를 했냐? 생전 전화 한 통 없다. 웬일이냐?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듣는 순간 전화건 조금 멍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 이런 순간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특히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전화 한 통에 담긴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부모는 걱정되니까, 자식은 바쁘니까 그 사이에서 말 한마디가 엇나가면 그 짧은 통화가 서로에게 상처로 남기도 하죠. 요즘은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마음 나눌 시간도 없는데 전화라도 안 하면 정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 전화 안에서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몇 마디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는 그냥 걱정돼서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건 다릅니다. 그게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말이죠. 말은 습관처럼 나오지만 그 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서 결국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서운함 없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면 이 말들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힐링 토커에서는 자녀에게 전화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이 상처가 되기 전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때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너 혼자만 바쁘냐?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바로 너 혼자만 바쁘냐?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과 사랑이 섞인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 때 그들은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쁘면 어떻게든 좀 더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에서 출발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질문이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녀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부모님은 알지만 그 바쁜 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주 전화도 못 받고 약속도 미뤄야 하고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너 혼자만 바쁘냐? 라는 말로 이어지게 될 때 자녀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첫 번째로 이 말은 자녀에게 나만 힘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지 부모님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업무를 수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마저 쪼개서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바쁨을 내가 바쁘다면 나도 바쁘지라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자녀에게 자신이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설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결국 자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고충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하고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바쁨을 이해하려면 단지 너 혼자만 바쁘냐? 라고 묻는 것보다는 자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 정말 많이 바쁠 텐데 힘들지 않니? 또는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거 봐서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이 자녀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바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그 바쁜 일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되 자녀가 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들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말이 전달되면 자녀는 훨씬 더 편안하게 부모님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너 혼자만 바쁘냐? 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해주시면 자녀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매번 대화의 주제가 아프다, 돈 없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매번 대화의 주제가 아프다, 돈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녀에게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거나 돈 없다는 말을 들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자녀는 점점 더 지쳐가고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전화해서 돈 없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반복하면 자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가 뭔가 해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그 대화를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들이 자녀에게 계속 부담으로 남게 되니까요. 통화할 때마다 반복된다면 부모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자신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 다음 통화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 역시 부모님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때 훨씬 더 안심하고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그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매번 아프다, 돈 없다며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시면 자식은 점점 더 무력감을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전하시면 자식은 부모님의 강한 의지를 보며 안심하고 부담 없이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이어가시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과 자식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자라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시고 자식은 부모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며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대화와 태도가 양쪽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죠. 3점 부모님이 하는 험담.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바로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끔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그 대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험담으로 이어지면 자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됐냐,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할 때 자녀는 왜 그런 말을 계속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험담을 듣는 것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이야기가 결국 자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님의 험담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부모님도 저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자녀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점점 더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험담을 듣고 자녀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피해야 합니다. 대신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더 긍정적이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도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모님이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자신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그러한 태도를 배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험담은 자녀에게 불편한 감정을 남기고 대화를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험담보다는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투와 태도를 보며 성장하고 부모님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점 너무 자주 전화하는 부모님.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바로 너무 자주 전화하는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님은 자녀와의 연락을 자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서 전화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 전화가 너무 자주 오면 자녀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은 누구보다 큰 것이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바쁘거나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 너무 자주 전화가 오면 자녀는 그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잘 지내냐? 무엇을 하고 있냐? 고 물어보면 자녀는 괜히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너무 자주 전화하실 때 그 전화가 진짜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걱정이 담긴 전화일 수 있지만 자녀는 그 전화가 자주 오면 이걸 왜 매번 받아야 하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자녀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기 싫어지거나 전화를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자주 전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주 전화를 하시더라도 혹시 바쁘지 않니? 잠깐만 얘기해도 괜찮을까? 와 같은 배려 있는 말을 덧붙이면 자녀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자주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걸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자녀가 바쁘게 살아가는 걸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녀가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자주 전화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믿어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뢰를 주시면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점, 다른 자식 자랑이나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말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말은 바로 다른 자식 자랑이나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말들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늘 자랑스럽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녀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부러워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친구는 정말 잘 됐다더라, 왜 너는 저렇게 못하냐? 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자녀는 마음속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자식이나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서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하면 자녀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격려를 주고 싶어 하시지만 이런 비교가 계속되면 자녀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비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식을 자랑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말은 자녀에게 불필요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존재로 느끼게 되면 점점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 집 아이는 이렇게 됐다더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는 식의 말을 반복하면 자녀는 자기를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가 결국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다른 자식이나 친구들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자녀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성취를 인정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 넌 이미 많은 것을 이뤘어와 같은 칭찬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특성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고유한 강점과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는 너답게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녀는 더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자식들이 통화할 때 싫어하는 말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부모님은 늘 자식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진심이죠. 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이 너무 과하게 표현되면 자식들은 그 사랑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작은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건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을 자식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 있는 행동으로 서로를 존중해 가는 거죠. 자식도 부모님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존중하는 게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아닐까요? 부모님, 자식,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질 거예요. 때로는 말 한마디로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소중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을 조금 더 따뜻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힐링토커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